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언제든 망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기란 주제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최근에 팀노바에서 퀴 스튜디오랑 협업을 하면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해프닝으로 끝나게 된 상황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인공지능 팀 쪽에 있는 친구들이 이게 조금 이렇게 혹시 제가 이 프로젝트를 안 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이 뭐 프로젝트가 갑자기 사라지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냐, 근데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제가 잘 할 수 있을까요, 노프 팀장님? 뭐 이러면서 많이 질문을 줬어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들이랑 1시간 정도 단체로 상담을 같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꼭 유튜브로 해드려야 되겠다 생각한 게,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인공지능 기술만 계속 파는 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요. 그 친구들이 내가 이 프로젝트를 하다가 중간에 그만뒀을 때 거기에 대한 사회적 평판, 예를 들어서 한 프로젝트를 만약에 뭐 1년 이상 하지 않았다라는 막 그런 걸로 막 까는 이상한 개발자들 많거든요. 이상한 개발자도 아니야. 그냥 보편적이에요. 경력은 무조건 1년씩 끊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저 때부터 있었는데도 그거 다 개소리예요. 1년씩 끊어야 된다는 건 정확하게 근거가 없어요. 그러면 뭐 11개월 그 경력 만든 사람들은 잘못된 거고, 12개월 딱 찍은 사람은 뭐 정상적인 건가? 막 좀 아무튼 말도 안 돼요. 그 논리적으로도 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은 자의식이 있어야 돼. 생각보다 세상이 미개해서 막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문제가 있다라는 걸 다들 인식을 하잖아요. 제가 옛날에 배만 타도 엄마랑 아빠랑 해가지고 이제 배 타고 어디 이렇게 섬을 놀러 가는데, 그 안에서, 배 안에서 사람들 되게 많은 데서 아무렇지 않게 담배 피던 사람들 되게 많았고요. 저 고등학생 때 왕십리역 그 지상철에서 밑에서 제가 그거 민원을 넣어가지고 기억이 나는데, 그 밑에서 지하철역에서 그냥 그 지상철이죠. 지상철에서 담배 피는 사람도 엄청 많았고요. 그 담배 꽁초를 하도 많이 버려서 제가 그 철로에 있는 거 사진 찍어서 세봤어요. 그랬더니까 거의 수천 개가 있더라고요. 담배 철로 한 그 이렇게 한 블럭에. 그러니까 그 정도로 미개한 상황이 되게 많았죠. 옛날에 비행기에서도 막 담배 막 피고 막 그럴 정도였으니까. 그 정도로 생각보다 세상은 미개한 거예요. 나중에 시각으로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개선의 여지가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 비상식적인 사회에서 그대로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이제 비상식적인 사회에 순응하고 자꾸 사냐면, 인간은 첫 번째 인간의 자존감은 사회적인 질서를 통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게 맞다, 틀리다, 또는 뭐 명예적이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 이제 사회적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그 많은 사람들 속에, 우리가 집단 속에 속해 있을 때 형성이 되는 건데, 그 집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가 어떤 위치를 가지느냐가 우리의 자존감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학생들은 항상, 저희 졸업생들 중에도 뭐 네카라쿠베 당토도 그래도 꽤 적지 않게 있는 편이고, 그리고 그쪽으로 보내진 않았어도 나중에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이직한 친구들도 꽤 있고, 이번에 또 해외로 가는 친구도 있어요. 그 친구 나중에 다음 주에 이제 특강이 잡혀 있는데요. 해외 되게 이제 그 핀테크 기업 중에 되게 크고 글로벌한 기업에 가는 친구가 있는데, 뭐 그런 친구 얘기도 나중에 이제 기회 되면 공유할 건데, 그렇게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은 이 루트도 굉장히 좋은 루트라는 거를 이미 증명이 된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 루트를 뭐 굉장히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루트여서 팀노바만의 그런 루트를 되게 좋아해요, 제가.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는 것도 사실은 어떤 이들에게는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들 문제인 거죠. 어쨌든 고용부 먹고 잘 사는 게 핵심이니까 우리가 본질 자체에서 그렇게 멀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저희가 좀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잘 나오는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남을 그렇게 심하게 의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소기업을 제가 보내는 이유도 그 안에서 집단에서 좀 이렇게 최상위권 개발자가 되면은 확실히 그 자존감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마을 이장님이 그 마을에선 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노인분들 많이 계시고 막 농촌 이런 데서도 마을 이장님의 또 나름대로 그 완장을 차는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런 이제 그런 사회 속에서 나오는 내가 리더라고 하는 그런 책임감부터 자존감 상승, 그리고 사람들의 사회적 인정, 말 한마디라도 그런 것들이 사실 생각보다 사람의 자존감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제 운동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그 인스타그램이나 SNS의 발달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더 주목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많이 생기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인스타그램은 그런 인간의 그 본능적인 부분을 잘 저격을 해서 만든 서비스가 아닐까 싶어요. 옛날에 싸이월드 대표님이 예전에 대표님이 그 강의하시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싸이월드 대표님이 우연히 도서관에서 책을 봤대요. 책을 봤는데 거기서 인간의 이제 관계에 대한 책을 보셨대요. 그러면서 아, 인간이 이렇게 서로가 관계가 엮여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싸이월드를 기획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생각보다 우리는 혼자 뭐 독단적으로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집단에 속하든 최상위권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과학고에서 꼴찌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일반 고등학교에서 1등을 할 것이냐, 그거 그 두 개 차이에서 자존감이 높은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그 팀노바 졸업생 기준으로는 일반 고등학교에서 일단 1등을 하고, 그리고 이제 경력 더 쌓고 이제 전투력을 좀 기른 다음에 또 더 좋은 기회를 창업을 한다든지 뭐 큰 기업으로 가는 것도 좋은 거다. 그리고 거기에 못지않게 연봉을 많이 받으니까 이번에 간 친구 5,900 또는 5,500 이렇게 갔죠. 최근에 간 친구. 그러니까 그 정도 연봉이면 사실 뭐 웬만한 지금 네카라급의 당토라고 하는 곳의 연봉과 비교해도 밀리지 않는 연봉이고, 물론 이제 뭐 성과급의 차이가 뭐 있다곤 하지만 그래도 기본급 자체가 워낙 높은데 그쪽 중소기업도 성과급은 나오니까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제가 거의 한 영상을 제대로 올리기 시작한 이제 한 4년 되는 것 같은데, 4년 동안 그런 많은 이렇게 반대에 시달리는 글을 계속 댓글 악플도 뭐 달리고 뭐 공격하는 사람도 달리지만, 안타깝게도 계속 결과는 더더욱 좋아지고 있다. 이게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위기의식 때문이거든요. 제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누군가 저를 공격을 하거나 그러면 제가 성격이 더러워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그거에 이렇게 그거를 장작 삼는 것 같아요. 장작 삼아가지고 나의 어떤 그 노력을 위한 어떤 그런 장작 땔감 이런 걸 삼아가지고 진짜 노력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한 연봉 5천 보내도 훌륭한데,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저를 찬사를 보내면 그 찬사 때문에라도 저는 뭔가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사람의 질투라는 게 되게 커서 많은 경력자들이 연봉이 뭐 5,900 안 되는 그런 경력자분들도 되게 많으신데, 어떤 꼭 괜찮은 분들은 5,900 안 되더라도 저분들 잘하시는구나, 팀노바 그 학생들 정말 기특하게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 선배들이 있는 반면에 그냥 그게 싫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익명이 있으니까 누가 싫으면 더 욕을 더 빡세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생겨버린다는 것이죠. 그럼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딱 생기게 되면은, 근데 이게 사람마다 진짜 슬프게도 질투라는 게 정말 무서워서, 근데 진짜 착각을 진짜 많이 하는 게, 만약에 우리 이번 졸업생이 5,900으로 중소기업에 안 갔으면 그 자리가 본인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좀 나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저도 제가 18년 동안 해오면서 느끼는 거는, 진짜 저도 연봉이 높아지면서 참 질투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성격이,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어그로 끌리면 안 되는데, 근데 제가 좀 성격이 내가 돈 많이 받으면 많이 받는 거고 적게 받는 거면 적게 받는다고 솔직하게 뭐 얘기를 하는 편이다 보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이제 회사 있을 때도 연봉 알고 난 다음에 틀어진 분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참 그런 거 보면 참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냐면은, 위기의식을 항상 가지고 살아요. 뭐 팀노반 항상 망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언제든 우리 학생이 좋은 취업 결과가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100% 운이 좋게도, 또는 제 실력도 있었지만 운이 좋게도 단 한 번도 그렇게 저연봉으로 보낸 적이 없기는 하거든요. 그 당시에 그 학력에 그런 거 대비해서 다 가장 높은 연봉으로만 항상 보냈는데, 꽤 괜찮은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위기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학생들마다 다 단점이 다 너무 다르거든. 그러면 또 걱정이 되게 많이 생기고, 이 친구는 이게 문제네, 이거 내가 고칠 수 있을까, 항상 고민을 하고 항상 그런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암이 생겼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그게 되게 한편으로는
제가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촉매제가 될 때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뭘 할 때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위기의식을 꼭 가져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만약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아까 뭐 키스튜디오의 사태에서도 뭐 이직을 한다 어쩐다 뭐 이런 얘기 나와도 사실 본인이 그냥 어느 정도 수준 있고 잘하면 그게 티가 다 난다. 업계에서는 특히나 이 친구들 인공지능 기술 다루던 애들이라서 인공지능 깊이나 또 복합 기술이라서 깊이감 있으면 있을수록 티가 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냥 본인이 그냥 잘하면 뭐 키스튜디오랑 협업을 하든 안 하든 물론 이제 그건 오해 해프닝과 오해였기 때문에 계속 인공지능 프로젝트 계속 지속을 하긴 할 건데 계속 이제 할 게 많아요. 사실 들어보니까 훨씬 많더라고 할 게. 근데 아직 아이디어를 더 생각을 해놔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 거지. 뭐 특허도 내고 할 정도면 굉장히 이제 잘하고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제 되게 불안해 하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항상 내가 이 팀에서 떠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면 항상 괜찮거든요. 근데 저는 회사 다닐 때도 제가 다른 분들 있잖아요. 다른 개발자분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마치 이 회사가 나를 뽑아줬으니까 내가 이 회사에 뼈를 묻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난 그런 사람들마다 아니 이 회사가 뽑아주든 안 뽑아주든 그 회사가 필요해서 뽑은 거겠죠. 근데 그걸 왜 뼈를 묻어요? 그냥 그런 얘기를 하던 사람이었어. 그 사람 성격이 나쁘거나 그 나쁜 사람은 아니었는데 근데 그런 생각 하는 사람들 치고 개발 잘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문제가 많아요. 하자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같이 개발하다가 사고 치고 막 자꾸 피해주니까 나중에는 사이 좋다가도 안 좋아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회사에서는 능력이 결국에는 착한 거야. 능력 좋은 사람이. 왜냐면 일이 빨리 끝나니까 빨리 칼퇴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라도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피해를 주고 우리 팀의 성과도 이제 영향을 주다 보니까 성과급에서 차이가 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항상 저는 그랬어요. 내가 이 회사에 뼈를 묻을 일이 뭐가 있어. 그 회사에서 내가 뼈를 묻고 싶을 정도로 괜찮은 혜택을 주면 내가 여기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항상 이직을 들어오면서 항상 이직 생각을 하죠.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분 인터뷰한 영상을 보니까 그분들도 이제 또 아마존 주식으로 이제 월급을 받았는데 주가 떨어져? 그럼 바로 이직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시더라고. 비슷하더라고. 나랑. 근데 나 옛날부터 그랬거든. 근데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죠. 내가 항상 언제든 이직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 그게 위기의식이에요. 내가 이직을 항상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일을 겁나 잘할 거고 회사 입장에서는 나한테 배신감 느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얘가 언제든 이직할 정도로 매력적인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 회사 입장에서는 얘가 그만큼 일 처리 잘한다라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죠. 언제든 이직할 정도의 실력이니까. 이직해도 문제 안 될 정도의 마음을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내가 지금 이 회사에서 조금이라도 안정적인 상황보다는 내가 좀 더 단련해서 더 좋은데 갈 만한 실력을 키울 게 뻔하기 때문에 그런 각 잡는 사람들은 일 못하는 경우가 없다 보니까 보통 회사에서는 더 웃돈을 주고 데리고 가려 그래요. 옛날에 기계현 팀장님 그 회사에서 그 석사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서 석사 등록금을 지원을 100% 하고 의무봉부만 2년에서 뭐 3년 정도 이렇게 다니게 하는 그런 제도 같은 게 있어요. 물론 연봉 줄 거 다 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주고 하던 사람이 기계현 팀장님이었는데 석사 따고 그러다 이제 저랑 거기서 친해졌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 회사에서 이제 그 의무 복무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계약 기간이 끝난 다음에 이제 나와서 이제 딴 데 가려고 하니까 퇴사한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제 제시한 게 그 당시 한 1,500만 원 가까이 더 올려준다 그랬었어요. 근데 그 일 잘했어요. 일을 잘하니까 그렇게 하겠죠. 1,500만 원이면 연봉 협상에서는 진짜 많이 높은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런 중소기업에서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높이 그만큼 되게 좋게 본 거죠. 일하는 스타일을 그쪽에서. 그러니까 근데 기계현 팀장님이 나와가지고 굳이 아쉬울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때 제 옆에서 상황을 구체적으로 아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뭐 그러니까 그래요. 항상 그래요. 뭔가 내가 아쉬울 게 없으면 회사에 뼈를 묻는다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사상이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나 위기 의식에 몸담는 게 너무 무서워. 나는 그렇게 살지 말고 좀 태도를 열심히 가꿔서 주인에게 잘 보이는 강아지 마냥 잘 보여서 그 간식 얻어내려고 하는 강아지 마냥 난 그렇게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보세요. 강아지는 그래도 지능이 높지가 않으니까 그 정도인데, 만약에 우리가 파양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파양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세요. 강아지는 주인이 책임지는 게 맞지. 근데 이제 인간은 누군가 책임지고 책임지지 않고 이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둘 다 지성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언제든 나올 수 있다 생각해야죠. 그리고 사실 근로기준법은 회사보다는 근로자한테 훨씬 유리해요. 그래가지고 뭐 나와서 이직하고 뭐 이런 건 별로 어렵지도 않고, 그냥 항상, 그러니까 들어갈 때부터 나는 이 회사에서 잘 보일 게 아니고 나는 이직을 그냥 기깔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살면 회사에서는 당연히 일을 잘할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